안녕하세요, 이상호입니다. 제가 2020년 새해 특집으로 방탄소년단의 태도의 품격 영상을 올렸는데, 그 영상에서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지사지였잖아요. 제가 몇 해 전에 역지사지를 통해서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 하나를 고친 일이 있었어요.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짧게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매너 있는 행동이나 에티켓을 지키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사자성어, 그리고 이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,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. 내가 싫은 건 남도 싫고 내가 좋은 건 남도 좋다는 거잖아요.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할 수도 있고,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것을 양보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행동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일적으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, 몇 해 전에 제가 갑자기 불편함을 확 느낀 순간이 있었는데요.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, 이런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. 상화야, 주말에 바빠? 상화야, 주말에 시간 돼? 이런 연락이죠. 혹은 일적으로는 강사님 다음 주 화요일 날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? 강사님 다음 주 화요일 날 바쁘세요?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연락을 자주 받으실 거예요. 그러면 보통 그런 경우에는 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, 상화야, 이번 주말에 뭐 해? 그럼 제가 왜? 이번 주말에 너 시간 괜찮으면 저녁 먹을래?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, 대화가. 혹은 상화야, 너 이번 주말에 뭐 해? 이번 주말에 바빠? 이러면 나 이번 주말에 바쁜 일 없는데 왜? 그러면 이번 주말에 너 시간 괜찮으면 저녁 먹자고.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. 근데 왜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. 내가 이번 주말에 스케줄이 없는데 그냥 컨디션도 안 좋고, 혹은 같이 밥 먹기가 싫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사람이 살다 보면. 그러면 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,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면 거절하는 게 되게 미안하고 난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, 갑자기.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, 아니 주말에 바빠? 주말에 시간 돼? 이게 아니라 이유까지도 다 말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상화야,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저녁 먹을래? 강사님 다음 주 화요일 날 스케줄 괜찮으시면 강의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? 개인적으로 이것도 되게 곤란한 경우인데, 강의와 관련돼서 알고 계신 지인분들이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. 강사님 다음 주 화요일 날 스케줄 괜찮으세요? 라고 물어봐요. 그러면 왜 그러시지? 밥 먹자고 하시는 건가? 아니면 뭐 미팅 하시자고 하시는 건가? 아니면 강의 의뢰하시려고 그러신 건가?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떠오릅니다, 머릿속에. 근데 제가 이분하고는 밥을 먹는 것도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, 뭐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내키지 않아요. 그렇다고 해서 저 다음 주 스케줄 바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. 왜냐? 혹시나 나한테 강의를 의뢰하는 연락일 수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 저는 마음 같아서는 다음 주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?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?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시간 괜찮아. 근데 왜?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, 내가 시간 괜찮다는 걸 미리 전달을 했을 때 혹여나 그 상황이 내가 제안을 거절하고 싶은 상황이면 거절하기가 난처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. 얘는 시간 괜찮고 스케줄 없다고 했으면서 왜 내 제안을 거절하지?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형태로 오는 연락이 불쾌한 건 아니에요. 기분 나쁜 건 아닌데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. 그 순간 깨달았어요. 나도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구나.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어쩌면 뺏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. 그 생각이 든 이후부터 저는 어떻게 연락을 하냐면, 친구야, 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저녁 같이 먹을래? 강사님 혹시 다음 주 스케줄 괜찮으시면 제가 강의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습관을 바꿨어요. 그러면 이 친구는 제가 시간이 괜찮냐고 물어보는 그 이유를 바로 확인을 하고 자기 마음에 맞춰서 수락을 할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 있게 된 거죠. 좀 더 편하게. 근데 쟤는 뭘 저렇게 작은 것까지 저러고 신경 쓰고 사냐, 피곤하게.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상대방에 대한 알아줄진 모르겠지만 작은 배려라고 생각을 했고, 이 정도로 배려하는 게 피곤하지는 않아요. 그렇게 배려하고 사는 게 피곤하면 제가 안 하죠. 뭐 저한테도 그렇게 피곤한 일은 아니고, 생각해보니까 상대방에게도 거절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, 저는. 당연히 내가 친구든 지인이든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수락하고 거절하는 건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. 내가 건네는 제안이라고 해서 100% 다 수락해야 된다. 저는 이런 생각은 아예 애초에 안 하거든요, 인간관계에서. 내 제안을 거절하는 누군가에게 불쾌감이나 좀 기분 나쁨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제안이 수락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
그 사람 스스로도, 제안하는 사람 스스로도 피곤하고 제안을 받는 그 사람도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. 결국은 뭐 물론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, 저 같은 성격의 사람들, 그리고 제 스타일은 거절당하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는 스타일이고, 편하게 거절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제가 기업들에 가서 뭐 비즈니스 매너 강의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종종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 사원분들이나 약간 직급이 낮은 분들 중에서는 제가 가끔 강의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직장 상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한대요. 솔직히 친구들이나 그냥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라면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,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연락을 보낸 사람이 내 직장 상사다. 그러면 더 불편해지고요. 더 복잡해집니다. 김대리 이번 주말에 뭐 하나? 누구누구 씨 퇴근하고 바빠요? 이런 질문 오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확 복잡해지죠. 친구들처럼 편하게 왜? 해서 이유를 들은 다음에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, 무조건 수락하자니 등산 가자고 할 것 같고 저녁에 회식하자고 할 것 같고. 그래서 내 제안을 받는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제안을 하는 연락의 형태를 조금 바꿔서 배려를 해주는 게 어떨까,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저는 내가 하는 제안의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주고 선택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배려라는 거죠. 이거 너무 사소한 거죠.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역지사지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올라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모든 상황에서 정답일 수는 없어요. 만약에 여러분들도 아 맞다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쯤 저처럼 연락하는 습관을 바꿔보면 어떨까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상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